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노정열 손동희의 노발노발. 아,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 이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그때. 에이 그때 달랐죠. 그런가? 이거는 여의도 한마당 버전이기 때문에 그냥 저 노정열 씨와 함께합니다. 노발대발 이렇게 좀 노말하게. 아니야. 이제는 저 노정열이 말하게끔 하게 노말하게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할까요? 아. 내년에 말의 해인데 말 좀 합시다. 말 되네. 예. 말해 해. 말이 되는 세상 만들고 싶다. 갑오년대죠, 갑오년. 그죠? 야. 갑오경장에 그 갑오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아, 아까? 굉장히 그 민감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에 뭐 안빠 문빠 얘기, 안철수 신당에 관한 평가 기대 한계, 진로 전망, 또 한 가지가 JTBC에서의 손석희 뉴스에 대한 평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딱 두 가지인데. 아, 일단은 뭐 안철수 신당이나 아니 근데 가수가 그런 식으로 물론 박학다식하고 걸어다니는 네이버긴 합니다만 가수가 조금 더 노래에 그 집중하면서도 물론 진행자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 좋은데 네. 그렇게 평론을 하시고 이러면 참 상도이라는 것도 있고 나발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니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얘기만 한 거예요. 엊그저께 조국 교수가 네네. 감히 국립대 교수께서 네. 법을 아시는 분이 트위터 페이스북에 그렇더라고요. 뭐라고요? 이번에는 커피 믹스고 조계사에서는 티백 세트 명동성당에서는 레드와인이려나 하고 이렇게 그 교수가 그런 식으로 웃기니까 네. 사실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성님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명색이 법을 아시는 분이 관할구역이라고 그러죠. 영어는 jurisdiction. 그런 그 일본 말로는 이제 나아발이라고 그러죠. 나아발이. 그런 그렇게 막 넘나들면서까지 이렇게 막 굉장히 가뜩이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네. 이 조국 교수까지 이래야 되나 싶어서 상당히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조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조국이 그 개그를 가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그랬더니 아우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그토록 원하는 사과를 그분은 너무도 쉽게 하네. 예. 0.5초 만에? 누구는 1년 동안 사과하라 그러는데 사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1년 동안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참 둘 다 징한데 아이고 참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사과를 요구했더니 옛다 하고 바로 사과를 던져주더라고요. 아, 예. 뭐. 그거 참 그러니까 훌륭한 자세죠. 그렇게 예. 띡 던지고 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네. 예. 그걸 그냥 일단락이 확 되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입 싹 씻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건가? 아이고 이런 왜 이러지 갑자기? 국립 법대 교수께서 조국 교수님 한번 모셔야 되는데 이제 방학하니까 좀 한가해지셨을까? 근데 야. 네? 손석희라고 할 뻔했어요. 아, 우리 가수계, 가요계의 손석희 선수께서, 손병희 선수께서 굉장히 물론 게시판에 그러저러한 의견들이 올라왔나 보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 세력, 또 문재인 지지 세력, 이분들 또 이분들의 정치적인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전혀 아니죠. 그러나 아니죠. 근데 두 분들 아니 손병희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그거는 겸손을 가장한 비겁한 회피로 들리고 아니죠. 그런데 있는 얘기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평가는 국민들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두 양 세력에서 제 얘기에 대해서 열렬 지지자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원래 표방했던 소위 것이죠. 범민주신부 쪽은 열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가치 지향적이거든요. 네. 보수 혹은 수구 이쪽은 이익 지향적이에요. 네. 사실 우리나라 막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주의자도 있고 수구주의자도 있지만 어느 나라나 조금의 편차는 있지만 보수 세력은 굉장히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고요. 견고하게. 이 진보 쪽은 조금의 가치나 이념, 노선 투쟁을 선명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익은 조금 뒤로 추구하더라도 의의를 쫓는데 무엇이 의의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대중과 국민과 괴리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노선 투쟁 내지는 교조주의 내지는 이론 투쟁으로만 보이고 결국에는 분열로 가서 그 고스란히 그 떡고물과 이익은 보수에게 넘겨주고 마는 경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왕왕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뭐 소위 문바든 안 빠든 그 서로 간의 입장 이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신당 그 새정치 추진위원회 어제 광주에서 뭐 세몰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광주에서 첫 스타트 시동을 끊었다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네네. 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원칙과 상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쇄신과 개혁과 통합을 어떻게 잘 버무릴 것인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가장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마다 일일비하지 말고 2년, 3년, 5년 장기적인 포석까지도 보면서 단기적인 전술을 고민하는 이런 걸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원칙론만 말씀드리고 네네. 다만 한 가지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1년간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제 솔직한 그 견해를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였을 때나 지금 신당 새정치추진위원회 줄이니까 새정추 네. 새로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것 그리고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아닌 그 밖의 국민들의 여망과 그다음에 합리적인 개혁주의라는 말을 썼죠, 그죠? 예. 진보나 보수란 말 안 하고 합리적 개혁이란 말을 썼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노선이나 이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관권 부정선거에 대한 스탠스와 입장과 언행을 할 때는 해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저는 첫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언해야 될 땐 발언해야 된다. 네, 행동해야 될 땐 행동하고.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도 감싸 안으려고 하는 것이는 빤소리를 듣는 그 단계로 접어든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도자란 리더기 때문에 대중들의 여망에 호흡을 하고 대중들의 눈치를 살필 때는 살피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도 치고 나갈 때는 난국을 타개해 나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게 리더지. 네.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이렇고 지지도가 이렇고 여론이 이렇고 이러니까 거기에만 맞게 가는 것은 팔로워입니다. 팔로워다. 예. 그리고 참모가 할 일입니다. 예, 참모가 할 일이다. 그러나 뭐 누구라고 정치 두지다 말을 안 듣더라도 대중을 안고 가면서도 대중들에게 이것이다라고 제시할 때는 제시하고 강론 전략을 쓰면서도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옳은 길을 위해서는 때로는 던지고 그런 게 필요한데 제가 본 1년간의 행보는 조금 신중이라는 표현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신중은 정책이나 이념, 비전, 가치에 있어서 신중할 땐 신중해야 되지만 단군 이래 이렇게 3.15 부정선거급의 관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정도의 미약한 표현 내지 한 발짝 뒤진 행보를 보이고 언행을 굉장히 부드럽게 신중하게 젠틀하게 가져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럼 뭐 안철수 지지세도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는 뭐 했냐? 네. 말씀을 조금 더 세게 했고 많이는 했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것까지 예. 거부하시면 그건 팩트로 왜곡하는 것이고. 그러나 모양새가 박근혜 후보와 1대1로 붙었던 후보가 바로 치고 나가기에는 이미 실기를 했고요. 저는 네, 그래서 네. 그날 12월 19일 날 너무 일찍 승복했다고도 제가 여러 번 다 멘션에 남아있기 때문에 트위터나 네, 네. 페이스북에 예, 예. 이거는 개표 조작도 있고 부정선거라고 손명희 선수께서도 조금 자제하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고 몇몇 팩트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뭐 이건 뭐 서로의 그 주장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럼요. 저는 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럼요. 네. 그러나 지금도 팩트는 숫자는 살아있죠. 화면도 살아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주류 의원들 전체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새정치를 부르짖기 전에 부정에 대해서는 치고 나가면서 새정치를 주창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가 저의 안철수 신당에 대한 평가와 바람이고 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 센 개그도 쳤어요. 새정치는 좋은데 철새 정치는 안 된다. 새정치의 그 새정치는 이미 청와대에서 하고 있다. 닭이. 네.
이렇게까지 세게 쳤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를 폄하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혁신과 통합, 우리의 시민운동의 그 제목이기도 했지만 언제나 저희는 네. 그것을 두 가지를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주당,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도 받고 탄핵도 어떻게까지 그렇게 흘러갔는가도 받고 다시 또 통합민주당으로 합친 것도 받고 민주통합당으로 이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유선진당은 그리고 친박과 친인이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지금 하나의 새누리 안에 하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쪽은 보시면 민주당, 안철수 신당, 그다음에 진보 쪽에 노동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네. 자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선택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명, 6명이 다 나옵니까? 그때 가봐야죠. 네,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연합이라는 거, 선거 연합이라는 거, 중요하고, 유럽의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한 그런 나라들에서도 보면은 양당제가 고착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독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연정을 이끌었고, 네, 지금 뭐 메르켈이 네네. 상당히 원칙과 소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네네. 주어진 정치 지역 내에서 대화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죠. 사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DJP 연합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 예. 또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한테 가더라도 단일화에 지더라도 자기가 던져서라도 정몽준이나 이회창이가 거기서 거기지만 네. 이회창으로 되는 완전히 수구 꼴통한테 넘기는 것보다는 한번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질지 이길지도 몰랐어요. 그때 단일화 카드를 받아들였을 때. 네. 후단협이 네. 흔들긴 했지만. 네. 그때 그 마음을 단심이라고 표현한다면. 네. 예. 그것까지 야합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뭐 저는 논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워낙 우리나라는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60년을 이끌었기 때문에. 진보끼리 단합해갖고 진보끼리만 수가 없죠. 단합해갖고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때로는 이기에서 적과 야합했느냐. 그런 3당 예. 합박의 야합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권이라는 것은 5년에 한 번 오는 것이고 어쨌든 정권을 잡아서 민생민주 살리고 민주진보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그때 그럼 DJ 편합 안 하고 무조건 만약에 또 이해창한테 넘겼을 그 나라 10몇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네. 절차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소위 뿌띠부르주아 민주주의마저 더 압살됐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그 중도 시민민주주의 그 10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명박근혜 6년을 겪어보면 영화 변호인을 한번 본 만큼이나 가장 스탠스나 경제민주화 실체민주주의를 따지기 전에 가장 원칙적인 원칙과 상식 그 의회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잠깐 화제를 돌려서 요정열 씨 이제 연말에 이러저러하게 그 사회 의뢰라든가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많이는 아니고요. 그냥 네.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있었습니까? 예. 어떤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작년 이맘때는 무슨 연말이라고 무슨 행사하자고 정치 집단이라는 데서 사회 보자는 얘기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대선 끝나고 다들 그랬죠. 멘붕에 빠져갖고. 요즘에는 그 자기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뭐 지방선거 준비하는 분 중에 출판기념회 네네. 행사가 이제 12월 달에 좀 있었고 아, 예. 내년 겨울, 봄에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방송은 제가 뭐 막말 개그맨으로 지난 8월 시청 앞 광장 집회에서 네. 풍자 개그 한 것 때문에 포항 MBC 네네. 그다음에 그 쿠션을 받는 여파로 불교 TV 그리고 지금 제가 출강을 하고 있는 그 단기 학교 강의까지. 아, 그래요? 그래서 1타 3피로 잘렸어요, 전체가 모두? 다 날라간. 오. 근데 뭐 하루아침에 뭐 직위해제 당하고 이러는 우리 저도 크게 보면 이제 비정규 일용직 방송 노동자니까요. 무정규 무정규 호출이죠. 네, 호출. 무정규 호출직. 그래서 뭐 그런 거 걱정하고 사는 적은 아니지만 17, 18년째 네. DJ 노무현 때는 뭐 더 잘 나간 것도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불합리해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잘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때만 네. 해도 방송국에 있는 PD나 CP나 사장들이
노정렬이 좌니까 우니까 저놈이 누구 편이니까 이렇게 편가리해서 리스트에 올려놨다가 야 노정렬 쟤는 저기니까 쓰지 마. 혹은 뭐 일부러 생각해보니까 대선 이후에 그리고 뭡니까 탄핵 반대 이후에 FTA라든가 또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서 비판했었잖아요. 노정렬 그럼요. 씨가. 저는 그래서 그죠? 언제든 얘기합니다. 네. 저는 그런데 안 잘렸다는 얘기죠. 그때는. 그렇습니다. 보수 중도라기보다는 제 입장이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참여정부가 당시에 SNS도 없던 조종동과 6대 신문방송사에 포위당하고 시퍼렇게 재벌 기득권이 살아있는 가운데 개혁을 하기란 어려웠지만 네네. 그래도 첫 단추의 이라크 파병 또 대북 송금 특검은 지금 돌이켜봐도 일전을 각오하고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기조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서로 앙금이 커지고 우리 민주진보 우리 당과 민주당 분열로 갔었거든 것이거든요. 네. DJ도 굉장히 서운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FTA 추진이라든가 뭐 이라크 파병 그리고 신자유적인 몇 가지 노선을 걸으면서 저는 정책적으로 물론 국보법 폐지하자는 것이라든가 언론 개혁이라든가 지역감정 타파 권위주의 타파라는 3대 그 개혁을 그렇게 훌륭하게 실천하고 온몸을 바쳐 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일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면피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했어야 되는데 재벌과 언론이 워낙 강고하고 빨갱이로 몰아붙이다 보니까 약간의 속도 조정을 한 건데 저는 그 속도 조절을 그렇게 완급함으로써 집토끼 산토끼를 다 잃은 결과 국민들의 수준이 그래도 노동자 서민 대중과 일반 샐러리맨들 선량한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더 세게 나가주기를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어쨌거나 탄핵 전국을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열린우리당까지 포함하면 그 동력으로 꾸준히 밀어붙였어야 되고 극나란 세력들이 노동법이라는 각종 법 날치기 하듯이 국보법이라든가 사학법은 온몸을 통해서 날치기 할 때 그 모습을 봐야 진짜로 개혁을 하고 쇄신하는구나. 물론 신문에서는 별짓 욕을 했겠죠. 저렇게 뭐 무도한 날치기 정권이니 뭐 빨갱이 정권이니 개혁으로 날밤새느니 별 욕을 하겠지만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은. 네. 네. 좌고우면했던 측면이 크고 네. 지금 들이켜보면 당시에 탄돌이라 불렸던 386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들, 열린우리당 의원들, 민주당 포함해서 예. 진보 쪽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똘똘 뭉쳐서 4대 악법이라든가 국보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정규직 철폐 문제를 더욱더 강고하게 친박 친이가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견고하게 똘똘 뭉치듯이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이념투쟁 선명한 예. 누가 더 오르느니 누가 더 개혁성이 이런 거를 앞으로도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아까 조금 불편한 얘기 안철수 의원과 신당에 대해서 주문을 한 겁니다. 싸울 땐 싸우면서 개혁을 안고 가야지 나는 너도 싫고 너도 싫으니까 제3시대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엄청 나쁘고 싫고 민주당은 그거 다음으로 이렇게 순서를 매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이란 거에는 선후 경중이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매우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유명한 연예인이 공인이 절대로 아니고 네. 정치인들이 공인이에요. 공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런 소신을 갖고서는 정치 행위를 하면은 지지와 더불어서 비판까지 감내하고 그것을 듣고서 고칠 것은 고쳐가는 그것이 정치 행위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 그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 때 몇 가지 오류들, 네. 삼성으로 대별되는 재벌 입김이 더욱 세졌던 신자유주의에 충실했었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없는 아쉬움을 그때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촛불 집회에 나가고 거기서 사회를 보고 노래 부른다 그래갖고는 특별히 불이익을 얻을 건 없었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렇다고 해갖고는 잘릴 방송도 없었습니다만 노정열 씨도 그런 것 때문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얻지는 않았잖아요. 적어도 정권 차원에서 압력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명박근혜 6년 동안에는 바로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압력이 있었죠. 네. 예를 들면 뭐 조정혁 의원이랑 소송 붙었을 때부터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건 좋은데 네. 뭐 변희재 씨가 동 뜨고 일베 의원들과 그 건장한 어르신들이 전화 공세를 펼치고 예.
방송국 PD 내지는 그 국장급 정도의 전화를 걸어서 뭐 좌파 개그맨, 뭐 막말 개그맨, 편향적인 개그맨 노정열 잘라라 이런 식의 마타도어식의 네. 그리고 그야말로 그 악랄한 네. 악질적이고 선량하지 않은 네. 그런 식의 그 일종의 린치죠, 린치. 방송 린치는 없었습니다. 린치. 지금은 있잖아요. 네. 린치는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사적으로. 네. 근데 그래서 일단 뭐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노정열 씨의 그 개인적인 금년 결산 얘기를 좀만 더 들어보고 음악 듣고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그 1년 결산 얘기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죠. 그러니까 이번 금년에 이렇게 방송 3개 잘린 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없네요. 예? 금년 한 해가 어땠었는지 저는 방송인으로서 또 이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분으로서 또 사회자로서 어떠한 그런 1년이었는지. 저는 2000년도 이후에 국보법 폐지 네. 또 탄핵 정국, 예. 광우병 사태 때부터 정권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가야 할 길이고 함께 해서 도움이 된다면 뭐 촛불도 들고 사회를 봤습니다만 네. 이번에 이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만든 대통령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런 기조에서 여러 그 의사표시를 해왔고 사회도 봐왔습니다만 네. 너무 감사한 게 그 이름 없는 촛불들. 네. 문화재 노래방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거리의 발걸음으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런 시민들의 여망을 네. 역시 좌고우면하는 민주당은 또 제도권 정당이라 그렇다 치지만 시국회의라든가 우리 저 참여연대를 비롯한 몇몇 그 시민다회단체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만 네. 늘 말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명분은 더 없습니다, 사실은.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를 할 게 아니라 치고 나가면서 눈덩이를 키워서 만들어야 되는데 딴 쪽에서 더 터져주기를 바라는 이게 대중 추수주의, 대중 꼬무니즘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는 박창신 신부님들이나 우리 사재단들의 그 열정을 너무나 존경하고 예, 예. 우리 철도 노동자들의 저 선량한 주장에 대해서 약속시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저렇게 극악한 탄압을 하는 걸 보면 저는 물꼬는 튀었다고 보고요. 예. 아마 내일 수십만의 국민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아마 의견을 표시할 거고 제 바람이 있다면 제 1년간은 촛불과 함께 했고 부정선거, 부정정권에 대한 목소리 사퇴할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이미 사과를 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될 단계는 이미 지났고 가래로 못 막을 단계가 이미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12월 말인데 1, 2, 3, 4, 4개월 정도 3, 4달 전면적인 우리 시민들의 투쟁을 통해서 분명히 흔들어야 될 것이고 6월에 뭐 해석이 다릅니다만 보궐선거로 갈 수도 있고 재선거도 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치러야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총 매진하는 겁니다. 할 때까지만 하는 겁니다.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4년을 더 갈 수도 있고 중도 하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모두가 정치평론가가 돼갖고 이것이 옳은 것이지만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예? 일단은 그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것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총력 매진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하셨군요. 네. 자, 그런 얘기는 원래 음악 좀 듣고 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결산할 거는 그냥 방송 3개 잘린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밖에 없네요. 뭐 가정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늘 그래도 예를 들면 금년 초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은 만나는 사람들 또 사회를 보러 가거나 그랬을 때 그 느껴지는 기운 같은 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건 없나요? 다들 침울해해요. 아, 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12월 19일 날 개표 방송 보면서부터 이거 잘못됐다고 바로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박빙의 승부인데 28%가 나왔을 때 유력을 띄운다는 거는 뭐 수학을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3천만 표를 예를 들면 1,500만 표로 나누더라도 네.
예를 들면 49대 51이든 51대 49든 아니면 48대 52든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는 얼마를 개표해야 유력이 나오냐면 적어도 그 정도의 간극이라면 8, 90%를 한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입니다. 아시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아니 수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통계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각 여기저기서 왔던 통계들 모두 그 취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당선이 유력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개표 부정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 초반부터 그렇게 당선 유력이라고 연막을 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 이거는 그래서 저도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만 선거 과정에 있어서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 국가기관이 개입했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대통령, 리플라이 프레지던트, 리프레지던트라는 건 확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때 선거 관리 책임이 있었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과 그 졸개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은 이미 그렇게 된다고는 공검으로밖에 간주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 정도까지는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새로 가입해 주신 분들 오늘 원래 선전 말이죠. 이거 2부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건데 아까 놓쳤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가입해 주신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디서부터입니까? 아유 많이 오셨습니다.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 정코몽님. 네. 어이구 캐나다에서 오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조창원님 가입해 주셨습니다. 부산 북구 덕천동의 리버티님. 네.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 또 THF909님. 서울 마포구 망원이동 동네 주민이시군요. 신무용님.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윙그램님. 네, 반갑습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물가비님, 책홈 달홈님. 네. 대구 달서구에서 윙그램 원님께서 또 가입해 주셨습니다. 아, 윙그램님, 윙그램 원님. 네. 같은 집에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구에서 바틀비님. 반갑습니다. 대전 유성구 어운동에서 주TH님. 반갑습니다. 자, 노정열 씨와 함께하는 노발대발. 예, 지금 노정열 씨 발언을 막는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발언을 막는 게 아니라 서로의 그 견해차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노정열 씨가 진행하고 제가 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네. 누가 네. 조각달, 그런 분이 계세요. 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왜 노정열 씨 말을 못하게 합니까? 아니, 잘한다. 오늘 그런 경고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는. 오늘 많이 들었잖아. 근데 손정희 선수랑 나랑은 견해 차이가 100개 중에 99개는 같고, 네. 그 하나 틀린 부분이 이제 저는 개표 조작이었다고, 손명희 선수는 조작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네.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비겁하게 빠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99개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분노치 마시고, 여러분 지금, 예. 비겁하게 빠진 게 아니라. 네. 자, 다음 얘기하죠. 다음 얘기. 시간이 없다. 예. 그래서 네. 금년한을 정리하면서 내일 우리 마지막 토요일, 네. 2013년 마지막 토요일에 우리는 진짜. 어떤 태세로 주말을 보내야 되는가, 네. 연말을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대학생 특히 젊은 청년들이 안녕하십니까라고 대자보 우리 386 선배들이 이미 썼던 것이고요. 네. 저도 첫 개그 코너로 썼던 것이지만 진정으로 안녕하려면 구조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만 낑낑대면 한두 끝도 없고요. 그래도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보이면 사람을 조금 바꿀 수 있고 네. 구조도 조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구조에 끼인 채로 헐떡이다 살 것인지 네. 아니면 그래도 구조를 좀 바꾸려고 쪽수가 모여서 세상을 조금 데워볼 것인지 촛불로 네네. 정말 리영희 선생의 말씀 중에 실천하는 지성. 네. 지성이라는 게 꼭 학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깨달은 만큼 할 수 있는 언행에 나서는 것을 실천하는 지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 우리 국민들이 좀
실천하는 국민이 돼가지고 예.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나서길 바라고. 예. 지금 근데 조계사에 오늘 코레일 최현혜 사장은 12시까지 파업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이제 최후 통첩을 내렸고 네. 노조에서는 면허를 안 발급한다는 조건만 내세우면 파업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네. 개그식으로 말하자면 조계사에 정작 있어야 할 존재는 따로 있죠. 누굽니까? 죽비를 죽도록 의도 쳐맞고 닥치도록 쳐맞고 참여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조계사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굉장히 기쁜 뜻이 있습니다. 아, 뭐죠? 이 정권에서는 새 조자고요. 아, 닭 개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닭과 새 무리들이 사육을 당해야 되만 하는 곳이 조계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빨리 조계사로 달려가서 닭과 새가 응당 맞아야 될 죽비를 맞으시고. 그러고 봅니까? 21세기 소도는 지금 조계사가 됐어요. 원래 1980년대 이럴 때는 90년대는 명동성당이었는데, 그죠? 네. 아니 그 역할은 저쪽 이탈리아 교황께서 해주시니까. 아, 예. 글로벌하게 해주시고 계시니까. 글로벌하게 크게 해주시니까. 예.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진짜 올 한해 정리에 희망이 있다면 네. 교황의 입에서 그렇게 규제되지 않은 자본주의는 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네네. 물론 미국 일부 자본주의자들 속에서 역시 또 뭐 빨갱이 소리가 나왔지만 그래도 역시 실천하는 지성. 네. 그 바깥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라는 그 가르침은 정말 어떤 그 교황 황제의 말씀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그게 바로 엊그제 우리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내란 죄로 사형을 그렇죠. 당하신 그리고 예. 가장 낮은 데로 임하셨던 그 종교인이신데 우리의 종교들은 너무나 일부 빼놓고 낮은 데로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기를 쳐먹고 사익을 위해서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런 어둠의 무리들도 목사의 이름으로 때로는 스님의 이름으로 때는 신부 쪽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근데 이제 일부 나쁜 목사 나쁜 스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회개하시고 네네. 선량한 국민들 내일 전국 각지에서 이재성의 촛불잔치도 좋고 좋은 길에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럴 때 이제 경찰들은 못 찾겠다 꾀꼬리나 부르면서 어디 있지 찾는 것이죠. 홍유리님께서 올려주신 공주영님 트윗. TV조선에서 철도 지키기 3부 일배하는 분들을 황소개구리라면서 모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네, 그쪽 여러분 저기 귀족노조니 뭐 억대 연봉이니 하면서 이런 이런 공기업의 파업, 철도노조의 파업을 비하하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바로 억대 연봉 받는 자들이에요. 조중동, TV조선 안 그렇습니까? 쓸데없이 말이죠. 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고요. 그래요. 좀 우리 박정희 2세에게 바쳐야 되나? 퀸의 킬러 퀸 들으면서 마치고 노정현 씨 내년에 뵙겠습니다. 예.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힘내시고 승리하는 말이 통하는 세상 성마의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말이 안 통하네트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정현 씨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고마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